자, 오늘 영어 독해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원어민이 아닌 이상 우리 주변에서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리딩과 리스닝 말고는 없죠. 물론 여러분이 주변에 아주 운이 좋게도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그거는 스피킹을 연습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필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거로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또한 스피킹 또한 또 다른 방법이 있긴 하죠. 바로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의 시간을 사면 되는 거예요. 물론 막대한 돈이 들겠죠. 두 번째로는 이 선택이란 말을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여러분이 하고 싶어도 타인이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면은 스피킹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므로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닌 바로 상대방의 선택에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묶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스피킹하는 그 대상에게 충분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어휘력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바로 리딩입니다. 그러니까 리딩과 리스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개념이냐면 물론 똑같지 않습니다. 이건 비유지 절대 같을 수 없는 게 달리기의 비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똑같지 않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면은 외부에서 나가서 마라톤을 합니다. 우리 목표는 이제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리에 근력이 있어야 되고 폐활량도 좋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마련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체력이 바탕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 체력을 영어로 따지면 바로 어휘가 되지 않겠는가? 그럼 어휘를 어떻게 습득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겠죠. 물론 밖으로 나가서 뛰면은 좋겠으나 그럴 상황은 많이 없죠. 우리 주변에 영어를 사용하는 날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은 구상을 하기입니다. 책 안에 가방 집안에서 구상을 하죠.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체력은 뭐가 있까요? 아무래도 다리 운동이나 스쿼드나 기타 등등 있겠죠. 그런 근력 운동 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비유하자면 이게 바로 리딩과 그리고 리스닝에 해당해요. 리스닝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떠한 것을 얻어내요? 그러면 나가서 현실에서 도움이 당연히 되겠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리딩과 리스닝의 어떤 구상하는 방법이 실전에서 한번 뛰지 못하지만 집에서 뛰는 방법을 개발한 게 바로 트레드밀이죠. 이 트레드밀이 바로 집에서 한번 해보는 거죠. 연습 삼아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도 리딩과 리스닝도 해당해요. 리딩과 리스닝에도 해당하며 동시에 화상어로 하는 그런 영어도 포함될 수 있겠죠. 이 현상이. 그러나 실제로 마라톤처럼 뛰어보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상태와 이런 상태가 물론 비슷해 보이시겠지만 분명 다를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달리기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영어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 영어에서 리딩은 제가 뭐라고 했죠? 자, 여기서 리딩은 바로 체력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딱 구별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도 해당되고요. 사실은 여기도 좀 해당되고요. 여기도 조금씩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리스닝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그런데 리딩과 리스닝을 통해서 얻는 것은 결국에 체력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실전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리딩을 특히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리딩을. 그분이 대표적으로 크라센 교수가 리딩을 정말 강조하죠. 근거 없느냐? 근거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럼 리딩만 하면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리딩과 리스닝을 합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닝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 이유는 지금 나오는 단어들의 이 단어들을 보시면은 리스닝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얻기에는 리스닝 결국은 뭐죠? 파동이에요. 이런 파동. 귀가 있으면 여러분의 고막에 있겠죠? 달팽이가 있고 이 고막에 파동을 듣는 거거든요. 음파, 그죠? 진동이죠, 진동. 이 진동으로 요거를 구별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소리를 듣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리딩에서 얻는 어휘력이 이 소리를 구별하는 능력을 또 키워줄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motivate, reasoning, motivate라는 단어를 모른다면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뭐지? 라고는 할 수는 있어요. 우리 힌트는 얻을 수 있겠죠. motive라는 단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니까. 두 번째는 reasoning, 그렇죠? strong, element, in distrust, science 이런 단어들을 당연히 알아둬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리딩은 여러분들에게 어휘를 채워주는 보물창고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두 번째 뭐냐면 motivate, reasoning 이런 단어가 합쳐져 있잖아요. 근데 이 단어 하나하나 보면은 이 단어의 뜻을 이제 아실 거예요. 그거를 합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가,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리딩은 그것을 동반해서 단어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고 조합이 되면서 의미를 만들어가는지를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티베이트가 뭐죠? 모티브가 동기 유발이니까, 그러니까 동기에게 유발된 추론이에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가는 추론이죠. 그건 강한 엘레먼트 요소라는 거죠. 트러스트가 신뢰라면 디스는 불신이 반대말이잖아요. 그래서 과하게 된 불신의 강한 요소, 요인이 사실 동기를 가진 추론이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벌써 흥미롭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대화를 상대방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상대방이 뭐지? 하면서 홀깃할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대화의 스킬이에요. 이 대화의 스킬이 없이 단순하게 회화를 하는 것은 사실은 영어의 발달에 그렇게 도움되진 않는다고 저는 봐요. 자, 그러므로 이 독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건데요. 궁금하시죠? 동기부여된 어떤 동기를 가진 그러한 추론이 왜 과하게 불신을 일으키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바로 interesting, 흥미를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대화 상대가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저를 말씀드렸지만 현실에서의 스피킹은 사실은 타인의 선택이다. 여러분이 하고 싶어도 상대가 말을 안 걸고 도망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못 하시잖아요, 솔직하게. 리딩과 리스닝, 선생님 문장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나요? 그럴 필요까지는 우선은 없죠. 우선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구사할 때 어휘가 그만큼 나올 수 있는가, 이 보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물창고가. 그럼 벌써 관심이 생겨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시작하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 보시면은 보세요. 시장이 나가고요. 단어들이 나오는 게 앞에 있는 단어와 전혀 관련 없는 단어가 나와요. 보이십니까? motivate, reasoning 이런 거 안 나오고요. element 안 나오고요. 바로 그냥 이렇게 합니다.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re is statistical correlation between believing in a regulated market economy and skepticism toward climate research and reality anthropogenic climate change. 단어가 완전 앞에가 공통되는 단어가 없죠. 여기 단어들 볼까요? 여러분 보실 때는 되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 같지만 실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예요. 첫 번째, it has been revealed, 드러내다, 드러났다는 거죠. 드러났어. statistical, 이거 약간 전문적인 단어긴 하지만 통계라는 뜻이군요. 사실 통계적으로란 말은 우리 지적인 대화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런 것도 모르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statistical correlation, 함께 관련된 공통 관련이 있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뭔가 공통된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between 뭐뭐 사이에 believing in unregulated, regulate 하죠. 규제하다. 언이 붙었으니까 부정이죠. 부정이 벌써 this하고 언이 있어서요. 이렇게 된 단어의 그 한 단어를 암기하는 것보다도요. 그 못지않게 이렇게 조합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말도 조합이 되잖아요. 산불이 꺼졌다 할 때 산불이 설마 산불이 하나의 단어가 아닌 걸 아시죠? 산과 불이 합친 겁니다. 그거 영어도 비슷해요. 모든 세계적인 언어들은 다 그렇게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unregulated, 통제되지 않은 market economy, 시장 경제를 믿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skepticism, 이게 뭘까요? skepticism, 회의적인 거예요. climate research, 기후 연구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그리고 reality, 현실. 엔트로는 뭘까요? 엔트로. 우리가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인류란 말 할 때 인류학이란 말 있잖아요. 인류가 뭐예요? 인간에 관련된 학문이라는 걸 아시죠? 그 인간 할 때 인류학 하면 우리가 이게 인간에 관련된 학문이야 할 때 인류란 말이 인자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어떤 어감이 있거든요. 마찬가지 영어도 엔트로 이게 인간이에요. anthropogenic, genic, generate 만들어내다 인간이 만들어낸 기후 변화 이게 되죠. 기후 변화 설마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 변화 말을 유럽인 어느에 나가서 대화할 때 이 단어 안 쓸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요즘에 가장 핫 이슈 아니겠어요? 그냥 이런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인간이 만든 기후 변화를 영어로 쉽게 뭐 만들 수도 있겠으나 이렇게 멋있게 anthropogenic, climate change 이렇게 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기후 변화 뭐 이렇게 뭐랄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휘가 왜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지문들이 여기 좀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도 꽤 되거든요. 이러면서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단어 market 나오죠? 또 나옵니다 이게.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간에 모티베 또 나오죠. 모티베 리즈닝 또 나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인식하게 되죠. 그러므로 독해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시중에 있는 영어 회화를 보면 영어 회화 해놓고 뭐라 하냐면 스피킹만 강조해요. 한마디도 말 못하는 영어 왜 배우니 이러는데 한마디로 말 못하는 영어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뛰어봤어? 이거예요. 뛰어본 적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근데 근육량은 충분한데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피킹은 타인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뭔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구상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근육도 집에서 키울 수 있는 트레드밀도 있으니까 리딩과 리스닝이 바로 현실에 나가서 하기 전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리딩과 리스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스피킹 연습은 외국인 친구를 뭐 전화를 통해서 만나든 아니면 화상 채팅을 하든 그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거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 화상 영어는 그러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리딩과 리스닝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어휘력을 키워놓고 그리고 스피킹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도 아마 여러분들과 재미있게 현실의 토픽이 어떤 건지 현실적인 문제들 뭐 기후변화들 인류학에 관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휘력과 그리고 대화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클라센 교수의 말은 틀린 건 아니에요. 분명 리딩은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지도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문법에 치우친 독해는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리딩과 리스닝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스스로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리딩과 리스닝은 자연스럽게 듣고 자연스럽게 읽는 거지 여러분의 소설책 읽으면서 문법적으로 분석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정답을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리딩과 리스닝은 영어회화에서 필수다 선택이 아니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